1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고요. 자, 낱말의 쓰임이에요.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에 미국의 신경학자인 헤인즈라는 이 사람은요, found의 과거형이에요. founded, 설립했죠. 무엇을? 이 학설을 내세웠어요. 설립했대요. 이제 학구적인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학설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돼 있거든요. 뭐라고 불리는 BP, 셀프 사이콜로지, 자기 심리라고 불리는 이런 학설을 만들었대요. 설립했대요. 이 관점은요, 생각해요. 고려해요. 사람을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전명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consider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절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고려했다. 근데 어떤 사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요거거든요.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ntire individual development까지 가로를 묶고요. In relation 가로 묶고 to others 가로를 묶으며 볼게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 그들의 전체적인 개인적인 그런 발전의 맥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죠. 자아심리다라고 불리는 학설을 말하는 거예요. 학설에서의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보다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개인보다,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아 발전은요 매우 의존적이에요. 그런 중요한 사람에게 의존을 한대요. 거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린 시절에. 그게 어린 시절에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겠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중요한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후의 선행명사 누구예요? significant person이에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뭐 해야만 해요? communicate, 의사 전달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데요? A sense of his or her own value 예요. 자, 뭐예요? 그들만이 가진 그런 가치 감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야만 하는 의미심장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에게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하고 can 나왔어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그 강한 자아가 나타낼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알려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 뭘 가지고 있는 사람, weak selves예요. 나약한 자를 가진 사람은요, 종종 protective는 뭐예요? 보호하는, 방어적인 이런 뜻이죠. ly가 붙었어요. 방어적으로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요, deceive, 속이죠. 그들 스스로를 속여요. 뭐 하는 척 하면서 that 이하죠. 그들이 훨씬 더 incapable than they really are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오는 게 incapable인데 그들이 사실상 무능력한 것보다 훨씬 더 생각 이상으로 더더욱 무능력하다라는 걸 무능력한 척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죠. 자아가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 약간 폭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본인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으로 뭐예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강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incapable은 좀 뭔가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갈게요. 만약에 그들이 자아가 약한 사람이죠. 그들 누구? 자아가 약한 이 사람들은,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요, unable to maintain, 이걸 유지할 수 없다면이에요. 뭘? 이러한 셀프 이미지, 상상하는 자아를, 이러한 자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은요, 아마도 may fall into a depression,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최면 같은 거예요. 셀프 이미지는. 그럼 자기가 스스로가 수용 능력이 있다, 능력이 출중하다고 암시를 하겠어요? 약하다고 암시를 하겠어요? 그렇죠. 강하다고 암시를 하겠죠. 그래서 incapable이 한 번 더 읽고 두 번째 읽어보니까 뭐 했다? 맞지 않더라. 그러면 incapable의 반대말 capable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요, 종종 뭐 해요? 방어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속여요. 강한 척 하겠죠. 디시브가 단서잖아. 뭐 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훨씬 더 capable,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뭐보다 그들이 실제 능력이 있는 것 이상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아가 약한 사람이요, 이러한 자기 암시, 자기 상상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면, 강하다라는 척하면서 유지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거라는 거죠. In therapy, 이 치료에 있어서 이 목적, 초점은요 어디에 놓여 있어요? on 명사죠. 발전에, 자아 발전에 놓여 있고요. 또 어디에 놓여 있어요? 저 individual network of relationships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개개인의 인간 관계에서 포커스가 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잘하고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은요 반영이 되죠. 어디에? 복잡한 유대관계에 반영이 되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널리스트, 분석가예요. 뭐의 분석가겠죠? 정신 분석가겠죠. 이 분석가와 환자 사이에 복잡한 유대관계에 또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그러면 주제 갈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아 발달, 자아 발달을 다룬 다룬 자기 심리, 여기 나왔죠. 셀프 사이콜로지. 그래서 해석 마무리 됐고요. 왜 incapable이 아닌지는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했어요. 4번 마무리하고요. 5번 독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페이지 120페이지예요.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니까 어법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where예요. 자, where는요, 뭐 의문사도 있지만 앞에 office라는 명사가 있는 걸 보니 관계부사하고 볼 수 있겠죠. 뒷문장 어때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자, 동사를 기준으로 목적어가 있고 없고, 그저 보어가 있고 없고를 찾아야 되겠죠. 자, two or three people 주어죠. were 동사예요. sitting, were sitting 동사예요. 앉아 있었죠. 뭐 하면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잡지를 읽으면서. 문장 완벽해서 where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 releasing인데요. 이거는요 ing가 붙었어요. 얘도 여기 reading에 ing가 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누가 깊은 한숨이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쉰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야지 releasing이 맞는지 아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분사구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면, release는 뭔가를 방출하다, 내뿜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면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했다라는 거, 뒤에 명사를 취했다라는 건 능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a deep sighing은 뭐예요? 명사예요. 그러면 release라는 releasing이 동사였을 때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이 a deep sighing은 목적어라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ing 맞아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deep sign이 없다면 얘는 released여야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가 왔어요. releas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ing 맞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분사구문을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숨을 누가 쉬었는지 볼게요. 위로 갑니다. After a while.
한동안 후에, 그러니까 잠시 뒤에 a middle-aged man, 뭐예요? 중년의 남성이 came in the room, 방에 들어와서 sat down, 앉았죠. 그리고서 한숨을 내쉬었대요. 누가 쉰 거예요? 그 남자가, 중년 남자가 한숨을 내쉰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한숨 쉰 사람이, 선생님 after while 접속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사예요. 한동안 뒤에 라는 부사예요. 그러면 a middle-aged man은 주어니까 이 한숨 쉰 사람이 같은 인물인 거잖아요. 이 중년 남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앉았어요. 앉고 한숨을 내쉬면서 앉았으니까 여기는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while he released, 과거 동사였겠죠. 시제가 과거, 여기도 과거, 시제가 동일 시제일 때만 동사 원형이 ing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releasing 아무 문제 없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was의 밑줄이 왜 그어져 있느냐? was가 1형식이면 뒤에 전명구가 와야 되는데, 혹은 2형식이면 뒤에 명사, 형용사로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왔어. 자, 이 3번에 해당하는 문장은 어디서부터예요? 보면 as usually부터네요.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어서 동사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no one, 어느 누구도 looked directly, 직접적으로 at the man, 그 남자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병원이잖아. 한숨을 쉰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큰일이 있겠구나. 왜냐면 병원은 대개는 아파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병을 가든 뭘 가든 대부분의 목적은 아파서 내가 맥없는 그런 건강검진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여서 똑바로 찾아볼 수가 없어. 어떤 심정인지 뻔히 아니까. 그리고 뭐 했을 때 when he sighed, 그가 한숨을 쉬었을 때 그 남자를 정확하게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하지만 나는 be sure,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 어디에 있는 그 웨이팅룸 대기실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인지한 거예요. As much as I was,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니까 내가 뭘 한 거예요. 나도 인지한 것만큼이나 사람들도 인지를 했으니까. 인지하다란 동사 어디 있어요? notice, 여기 있죠. 그러면 내가 인지한, notice는 그러니까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한번 언급되어 있던 일반 동사 I noticed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겹치니까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 did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was가 틀린 did로 써야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자, 4번 볼게요.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깨달았죠. 이 한숨은요, much more than, 훨씬 더 그 이상이었구나 라고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어. 이것이 그렇구나. 이 한숨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보다 더한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himself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much more. 왜냐면 얘는 뭐니까 강조예요. 비교급 강조. 여러분 비교급 강조 2분 still, 지금 much처럼 2분, 다음에 still, yet, 다음에 a lot 등등등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himself 나왔거든요. himself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문장 여기죠. 그는 뭐 했어요? trying to tell, 애쓴 거예요. 말하려고 애쓴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그쵸? 그래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는요, 여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거예요.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해 줄 때. 명사를 강조해 줄 때. 자, 해석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해석 갈게요. 초록색으로 바꿔볼까? 자, recently, 최근에 나는 was in the waiting room of doctor's office예요. 이거 뭐예요? 의사 사무실이라는 건 병원이겠죠? 그 병원의 안에 있는 대기실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2 또는 3명의 사람들이 were sitting, 앉아 있었죠. 조용히 뭐 하면서 읽으면서 무엇을 그들의 책이나 매거진 잡지를 읽으면서 잠시 뒤에 얼마 뒤에 중년의 남자가 came in 들어왔죠. 그 방으로. 그리고 sat down 앉았죠. 뭘 하면서 releasing 내쉬는 거예요. 뭘? a deep sigh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뭐한 깊은 한숨 broke the silence 그 침묵을 깨는 그러면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보통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통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looked 보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 남자를 뭐 했을 때 그 남자가 쉬었을 때 한숨을 쉬었을 때 하지만 나는 확신했죠. 다른 사람들이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동사 noticed 인지한 거예요. As much as I did 내가 인지한 것만큼이나 인지를 한 거예요. Sometime went by go by는 지나치는 거거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and then 그 남자는요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At first 처음에 I had thought 나는 생각했죠. 됐니야라고. 한숨은 표현이다. 뭐의 그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슬픔이나 걱정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표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나는 또 깨달은 거예요. 뭘? 한숨이 훨씬 그 이상인 거예요. 그 한숨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거다. 더 심각했다는 거죠. It was a social expression. 이것은 사회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남자는요. expressing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그는요.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그 스스로에 대한 뭔가를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다라는 해석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요거는 뭐예요? 그냥 남자의 한숨이죠. 남자의 한숨의 의미. 한숨의 의미? 남자의 한숨의 의미. 중년 남자의 한숨의 의미. 이게 주제네요. 자, 6번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the same 밑줄 그어져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the same. 자, 얘는요. 해석을 사실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글 흐름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지문이든지 주제를 찾지 못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사실 우리나라 말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think 생각해봐라. 뭐에 대해서? about th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이 차이가 뭐하고 뭐의 차이예요? between A and B 찾아볼까요? 음악의 역사와 역사의 개념의 개념 사이에서의 차이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음악의 역사와 역사의 개념에 대한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는요 could make a 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어떤 리스트예요? 많은 차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요 단순히 wanna draw 이끌고 싶어요. your attention 당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대요. 어디에? to one 그 한 가지에 뭐에 대한 한 가지? of particular importance 특별히 중요한
것에 대해 그런 한 가지 것들 중에 하나에 집중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특별한 중요한 게 뭘까? 어몽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게 선생님 밑줄 그어 볼게요. Among the principal object of study in music history까지가 전명구잖아요. 그쵸? 얘를 장소부사구라고 볼게요. 장소부사구. 자, 왜냐? 장소부사예요. 왜냐? 어디에서, 어디 속에서. 그럼 해석이 뭐예요? 음악 역사의 연구에 대한 주요 대상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장소부사로 취급을 해서 이런 장소부사나 시간부사가 나오면 첫 문두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어랑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도치를 한다. 그래서 동사 왔고요. 뮤지컬 워크, 음악적인 작품들이라는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형식은 1형식. 근데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There are musical work among the principal objects of study in music history. 이렇게 바꿔서 there 구문을 써줘서 among부터 history까지 뒤로 빼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우리는요, 아마도 뭘 할 수 있어요. 저 뒤에 보니까 example 보이죠? take 목적어 example 목적어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take an example 뭐예요? 예를 들어보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자 이건데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인 이로이카 그러니까 히로라는 영웅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지금 이 영웅인 was composed 지금이에요.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좀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고 써놓고 과거 시제로 썼거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또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특별한 시간에 작곡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in a particular place 특별한 장소에서 작곡이 됐대요. 지금 봤을 때. 근데 우리는 assign 지정했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교향곡을 상당히 정확히 completion date 완성한 날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야? 1803년 여름이라는 그런 상당히 정확히 완성한 그런 완성일을 정할 수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겠네요. 이러한 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이것은 이록하죠. 이것은요 전적으로 조동사 나왔고 동사 원형 나왔고 PP 나왔어요. consign은 어디에 처해놓다 처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처해 놓을 수 없어요. 지정해 둘 수는 없어요. 어디에? 과거에만 속해 있다라고 정해 놓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먼 것처럼 하듯 역사의 개념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끌듯 어디로? 그것이 그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과거 속에 속해 있다라고 믿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어. 과거에 만들어졌어. 과거에 속해 있어. 근데 그럴 수만은 없단 얘기예요.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과거에 지어졌고 과거의 어떤 특정 장소에서 작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과거에 속해 있다고 정해 놓을 수 없다. 놓게 할 수 없단 얘기예요. 뭐처럼? 역사의 개념이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건 과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정답을 고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줄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생략된 거는 should be consigned to the past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확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영웅은 여전히 매우 활발해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디서? 커피숍에서도 막 듣고요. 막 교향곡들이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접하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뭐예요?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뭐에? 우리 현재에. 그러면 이게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영웅이라는 교향곡.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ould not be said 전해질 수 없어요. 어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해줄 수만은 없대요. 마찬가지로 뭐 또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more long term 긴 기간 동안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만 얘기할 순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치우칠 수 없단 얘기예요. 이런 뭔가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요 그들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그들은 종종 play a major role 주된 역할을 또 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후에 나중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현실을 shape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력도 있고요. 주된 역할을 또 해요. 나중에는 하지만 그거 자체로는요 속해 있죠. 명백히 과거에 속해 있어요. 과거에 속해 있지만 나중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현실을 만드는 데서 현실 세계에서 뭐예요? 영향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예요. 주된 역할을 또 해요. 현재예요. 과거에 속해 있어요. 그쵸? 과거에 속해 있었어. 과거에서 있었어. 근데 지금 영향력도 있고 주된 역할도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로써 좀 더 길거나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사건들처럼 과거에 속해져 있지만 그거 자체로는 과거에 속해 있지만 자체로는 이게 되게 강조죠. 그거 자체로는 속해 있지만 과거에 현재 영향력도 있고 뭐예요? 주된 역할도 한다더라. 이런 말이죠. 선생님 밑줄 그은데 잘 보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정답을 뭘 골랐느냐에 따라서 함정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1번 갈게요. 역사적인 사건은요. determine 결정해요. 역사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준대요. 근데 역사적인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얘기 사건이 역사적인 방향 그쵸? 예를 들어서 좀 근현대사로 봤을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선생님이 역사 영화를 좀 본 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건데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총을 쏘고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이제 남산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저기 어디지 자기네 그 소속 부대 쪽으로 갈지 결정을 어디로 했다면 어떻게 역사가 쓰였을까 뭐 요런 것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쓰였을까? 이런 것들 그게 사건이죠. 그걸 발단으로 해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는 맞지만 이 지문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역사적인 역사적인 그런 물건들 제품들이 결과물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살아있대요. 소속돼 있는 건 과거에 속해 있지만 지금 영향력 있고요. 지금 주된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자, 이런 사실 과거에 음악이 작곡이 됐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음악이 작곡됐어. 심지어 1803년이라고 과거 시점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과거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를 역사 속으로 끌고 역사의 개념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들은 과거에 그래서 윗줄에 보면은 음악의 역사와 역사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일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다만 세 번째는 person outstanding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능력은 surpass 능가시켜요. 뭘 초월해요. 집단적인
그 지혜를 능가했대요. 근데 이거는 왜 정답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딱 대답을, 이건 그냥 완전히 딴 얘기니까 정답이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지혜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 첫 줄 다시 가서 보면은 음악의 역사와 그 역사의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지혜나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3번은 그냥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된 단어도 쓰여져 있지 않고. 3번을 쓴 사람은 없을 것 같고, 4번은요. 역사적인 사실은요, can be used, 사용이 되어져죠. 추론하는 데 사용이 된대요. 추론하기 위해서 뭘? 현대의 사건을, 그런 의미를 추론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한 사례, 그 주요 사례, 있었던 이전의 사례들을 이제 놓고 보는 걸 우리는 판례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야. 사건의 의미를 뭐 추론하는데. 근데 이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한 그 결과물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해 오는 요런 것들, 요걸 말하는 거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역사적인 사건은요 재해석이 돼요. 뭐에 의해서? 각각의 세대에 의해서. 이거는 역사 왜곡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 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쐈다, 그래서 죽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세대가 변함으로써 의미를 변화를 시켰어? 그러면서 얘기가 전해지는 게 틀렸어? 그럼 뭐예요? 역사 왜곡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그들의 의미를 변화하는 세대, 그 의미에 맞게 변화를 시킨대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답은 2번이고요. 문법적인 것들은 좀 여러분들 아까 도치 구문 나온 거, 장소부사 말고 시간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도 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요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요거 진짜 헷갈렸어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을 잘 보면, 그러니까 사실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령문으로 나온 건 진짜 중요해요. 그죠? 이거를 왜 하라는 건데, 이런 것들. 선생님 지금 밑줄 그은 게 다 뭐예요? 이 윗줄에 대한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라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예시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시제를, 선생님 시제 잘 보라고 했었죠? 지금이라고 썼는데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공존하잖아요. 그쵸? 요거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6번 해석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가볼까요? 6번의 주제는 선생님 뭐 과거와 현재의 뭐 공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과거의 일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할게요. 과거의 일부지만 현재도 살아있는 음악,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제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의미 파악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한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